공식이나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울 건 없어. 자, 순열은 순열인데 같은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임의로 배열했을 때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구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일반적인 순열은 하나씩 들어가는 경우 수를 낱개로 구해서 곱해주게 되는데 같은 것들을 여러 개 포함하기 때문에 1, 2, 3, 3들을 배열한다면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아니라 3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를 뺐어. 하지만 그 하나가 3이면 여전히 3가지가 되기도 하고 그 하나가 2가 된다면 2가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배열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 경우 수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좀 더 특수한 방법으로 구하는 거지. 한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야. 뭐야? 그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같은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도 다른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전체 경우 수를 구한 다음에 그 전체 경우의 수에 중복들이 몇 번이나 있는지 그걸 수학자들이 알아보니까 그 중복되는 횟수가 일정하거든, 규칙적이거든. 그래서 그 중복들을 나중에 치워버리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 방법이 이거야. 전체 중에서 전체 4개를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배열을 하고 그 배열 안에는 요 3과 요 3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들이 서로 다른 경우로 취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만큼들은 중복이 되더라. 그 중복을 나누어서 구하자. 전체 배열을 하고요. 전체를 다른 것으로 취급을 하고 배열을 한 다음에 중복되는 경우를 나누게 되는데 그 중복이라는 건 같은 것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중복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같은 것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나누어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 거.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야. 자, 문제의 특징으로는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구분이 전혀 되지 않는 것들. 얘들을 배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묻는 거.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다 라고 부르게 돼. 종류로는 같은 것이 여러 개 포함되는 배열, 아니면 순서가 정해진 순열, 아니면 쇼다리 계단, 그 다음에 최단 경로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를 하나씩 해결을 해나갑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여러 개가 들어있겠습니다. 그들을 전체를 배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 수는 전체를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을 하고 배열을 하고요. 같은 것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P개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P팩, Q개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Q팩, 나머지도 전부 다 마찬가지야. R팩들로 나누어서 경우의 수를 구해줄 수가 있게 된다. 자, 바로 갑시다. 첫 번째 문제, 칼리지, 지금 대학을 가야죠. 칼리지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C 또는 E가 첫 번째 오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지금 같은 문자가 있죠. C는 1개, E는 2개, L도 있네. L이 2개, 총 7개 문자 중에서 자, O 1개, G 1개, 둘, 넷, 다섯, 여섯, 7개 딱 맞네, 그죠? 자, 요렇게 있게 되거든. 나머지는 1개씩. C 또는 E가 첫 번째 오도록이라 그랬으니까 C가 맨 앞에 오는 경우랑 E가 맨 앞에 오는 경우로 나누자. C가 맨 앞에 온다라고 한다면 뒤에 이어서 6개의 문자만 배열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 6개의 문자에는 E 2개, L 2개, O 1개, G 1개 같은 것들이 2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팩 나누기 2팩으로 가주면 되는 거고요. 맨 앞에 2가 온다라고 한다면 이 1개를 제외한 6개를 이어서 일렬로 배열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6팩 나누기 2팩. 요 2는 이제 1개밖에 없으니까 요 L 2개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만 고려해주면 되겠지. 으로 그 경우의 수를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C 또는 E가 첫 번째 오도록 이라 했으니까 C가 첫 번째 오는 경우와 E가 첫 번째 오는 경우로 나누어서 그 경우의 수를 구했지요. 자, 세 번째 기본 문제니까요. 6개의 숫자 11, 22, 5를 1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6개를 배열한다면 6팩에다가 1, 2개 자리를 바꾸는 경우 2팩. 사실 2팩이나 2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지만 2팩은 2개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의미하고 얘는 그냥 두 가지를 의미해서 얘는 의미가 좀 달라. 그래서 2팩이라고 쓰고 2라고 잘 안 써요. 만약에 요 1이 3개에다가 2, 5, 5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6팩 나누기 3팩, 2팩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늘 그냥 2팩이나 2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2팩 대신에 2라고 썼던 사람은 3팩 대신에 3으로 쓸 수 있을 그럴 확률들도 높아. 그래서 습관적으로 2팩과 2를 구분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 경우는 6팩에서 2팩을 한 번, 두 번, 세 번, 2팩을 3번 나눠주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자, 네 번째.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B가 C보다 앞에 오도록 얘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들 중에서 순서가 정해진이라는 그런 의미야. 순서가 정해진. B가 C보다 앞에 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B와 C는 순서가 정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라? 얘들은 그냥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A, B, C, D, E, F를 배열할 게 아니라 B와 C는 순서가 정해졌어. B와 C는 같은 거야. 그래서 A, 네모, D, E, F를 배열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 나누기 2팩 이렇게. 그러니까 B, C는 배열하지 않고 네모만, 빈 자리만 배열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빈 자리를 배열한다. 6팩 나누기 2팩. 그 다음에 빈 자리에다가는 나중에 B와 C를 집어넣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B와 C를 집어넣을 때 앞에 있는 빈 자리에다가 B를, 뒤에 있는 빈 자리에는 C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B, C를 배우는 경우는 한 가지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경우는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쇼다리의 계단 5번 문제. 쇼다리의 계단. 자, 6개의 계단을 한 번에 다 못 올라가고요. 한 번에 한 계단이나 두 계단씩밖에 못 올라갑니다. 쇼다리라서 그래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자, 가능한 경우는 한 계단씩 6번을 가는 경우죠. 그 다음 한 계단씩 4번을 가는 경우가 있고요. 한 계단씩 2번을 가고 남은 4개의 계단은 2계단씩 가는 경우. 그 다음 2계단만으로 6계단을 가는 경우가 있겠죠. 2의 개수나 또는 1의 개수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고요. 자, 요것들은 분류의 기준이다. 자, 요런 한 계단씩 6번 가서 6개 계단을 모두 가는 경우는 한 가지가 있고요. 한 계단을 4번, 2계단을 한 번 가는 경우는 한 계단만 간 다음에 마지막에 2계단을 갈 수도 있고 2계단을 먼저 간 다음에 한 계단씩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의 서로 다른 방법들이 생겨.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 나누기 4팩으로 얘는 4팩 나누기 2팩, 2팩으로 자, 이렇게 경우를 따로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쇼다리의 계단. 비슷한 문제.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죠. 자, 이 이하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나지는 경우의 수인데 지금 4를 1, 1, 1, 1로 나누고 1, 4개잖아. 1, 2개랑 2 하나로 나누는 경우도 요 1, 1, 2랑 1, 2, 1이랑 2, 1, 1, 2를 서로 다른 경우로 취급을 했단 말이야. 여기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경우야. 다시 말해서 순서를 보겠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N7, 7을 나누는 경우도 1과 2를 적당히 섞되 순서를 바꾸는 경우들을 전부 다 다른 경우로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좀 전에 했던 쇼다리 계단처럼 1이 7개인 경우랑 1이 5개인 경우, 1이 3개인 경우, 그 다음에 1이 1개인 경우
등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 몇 가지 경우가 포함되는지를 따로따로 구해서 취합시켜주게 되면 전체 경우 수가 나오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최단 경로 문제로 갑시다. 자, 최단 경로 문제는 1학년 때도 배울 텐데요. 1학년 때도 배울 텐데 좀 복잡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더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더해서 구해준다라고 한다면 덧셈밖에 안 되는 거지만 계산들을 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산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같은 것으로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지. A에서 B로 가는 모든 시행들은 이렇게 가든 아니면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모든 시행들은 오른쪽으로 가는 시행들과 오른쪽으로 가는 시행들과 위로 가는 시행들을 적당히 섞어서 만들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경로도 오른쪽으로 가는 시행이 하나, 둘, 셋, 넷, 5번. 그 다음 위로 가는 시행이 3번으로 구성되는 거고 각각의 경로는 5개의 A와 3개의 B를 배열하는 문자열 하나에 대응시킬 수 있지. 문자열 하나의 경로 하나야. 문자열 하나의 경로 하나.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로는 얘들을 배열하되 8팩 나누기 5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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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팩 같은 것들이 5개, 3개가 포함되어 있는 배열과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경우수를 구하는 거지. 하지만 얘들을 배열해주게 되면 임의로 배열되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지 말아야 되는 것, 가상의 경로, 이 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에 빼서 구하는 거지.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뺀다. A에서 P로 가는 경로 얼마야? 오른쪽 한 번, 위로 3번. 4팩에 1팩, 3팩. 1팩은 1입니다.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경로는 얘는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빼서 구해주게 되는 거지. 자, 물론 이 기본적인 최단 경로의 문제에서는 그냥 더해서 구하나 아니면 지금처럼 같은 것으로 고친 다음에 치환시켜서 구하나 걸리는 시간은 얼추 비슷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좀 더 크다거나 아니면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에서는 모양을 바꿔서 치환시켜서 구해주는 게 훨씬 더 이로울 때가 많이 있으니까. 다음 이 문제. 화살표의 방향을 따라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로, 최단 경로는 아니죠.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우리 최단 경로처럼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대각선들을 이용을 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대각선을 선택한다는 건 오른쪽 한 번, 위로 한 번씩을 뺀다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대각선이 0번, 한 번도 거치지 않을 때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 3개와 위로 가는 것 3개 6팩 나누기 3팩 3팩 만큼의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고 대각선으로 한 번 간다는 건 대각선으로 한 번 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 2번 위로 가는 것 2번이야. 대각선은 건 C라고 할까요? C 그러면 A 2개랑 B 2개랑 C 1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똑같아지는 거지. 그치? 얘들은 더해서 구하기가 좀 힘들죠. 더해서 구해주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시켜서 그 경로의 수, 경우의 수를 구해주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